박광영 단장이 발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도 통합성장 추진단의 나철주 팀장. 다음은 우리 오락대리 제1기 회장이신 박준성 회장. 다음으로 문해전기 대표이신 강석원. 다음으로 세안대학교 최영수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동문화 문화재전공본의 박유석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어제 빌렸던 다음으로 김숙수 전 목포시 체육회 사무국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용호 주 그린 롯텍 대표님. 그 다음에 김상환 한국건설 대표님. 다음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바로 우리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교수님 앞으로.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제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전번 강연처럼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강연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짧게는 3개월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이상 활동을 해온 것을 살펴보고 검토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같이 의논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에 우리가 먼저 사전에 좀 살펴볼 것들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오늘 이렇게 같이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길게 하면 할수록 안 좋고 짧게 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특별히 좌장을 따로 두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통합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데 사실은 행정통합은 지금은 자치분권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행정통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분권위원회는 집행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예요. 그리고 집행은 행안부에서 합니다. 이게 이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행정개편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개편위원회에서 어떤 지역을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을 선정을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 발굴 업무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 지자체한테 통합을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진행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 외에 자치단체에서 통합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거죠. 이 건의하는 주체가 셋으로 있습니다.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통합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위에서 통합하겠다라고 건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은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통합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주민이 건의하려면은 일정한 수의 연명을 받게 되면은 건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정한 수가 얼마냐?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는 수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규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시행령에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즘에 주민 조례 발안법이라고 해가지고
보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인구가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청수의 70분의 1입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이 청구권자예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70분의 1이다. 근데 현재 11월 말 현재 목포시 18세 인구가 이상의 인구가 18만 3,041명입니다. 거기에 70분의 1은 2,615명입니다. 약 2,615명의 서명을 받으면 우리가 통합을 건의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신안의 경우에는 약 1,752명입니다. 신안은 인구가 5만 미만이기 때문에 20분의 1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안에 1,752명, 또 목포에 2,615명, 지금 11월 말 기준에 따지면 그래서 저 정도의 서명을 받으면 우리가 통합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통합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니까 통합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참조하게끔 됐어요. 그게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행안부에 보내면 행안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지자체에다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주민투표를 하든지 의회의 의견을 듣든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도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그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는 가능하면 공정하게 주민들의 의사로 다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마도 주민투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단계는 우리가 건의를 한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논의할 것은 아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건의 단계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건의를 하려면 신안군민의 1,7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목포시민의 2,6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목포시민의 2,600명 동의는 쉽겠죠. 근데 신안군의 1,700명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 동의를 받아냈다고 해서 신안 국민들이 다 찬성을 할 것이다. 신안 국민이 만약에 50%가 넘지 않게 되면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활동은 바로 건의 이전 단계에 신안 국민이 통합에 대한 마인드,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것이 이 시간에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뒷부분은 책자로도 좀 다 하나 되는 길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적이고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왔는가 이걸 보게 되면요. 이전에 우리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토론회라든지 주요 이슈 영역 책자 발간했고요. 이제 홍보 영상 지금 제작하고 있고 1월부터 아마 송출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카데미, 올 아카데미 지금 시민교육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선생활동 유치 홍보대는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통합의식 동향을 지금 작년, 금년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외에도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활동을 했었고, 목포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일단은 시장님이 공약상으로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추진단도 지금 조직 안에 만들었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이제 뭐 취임 100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자리에서 계속해서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표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통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는 없지만 통합에 대한 어떤 기반 조성의 차원에서 지금 상생 활동을 계속 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섬진흥원 설립 과정에서의 유치 과정에서의 협력이라든지 백벌 세계유산 보존 우리 본부 신안군에 유치하는 데 협력이라든지 또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신안군 유치 협력이라든지 물론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도농 상생 교류활동
읍면동 자매 결혼활동 등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상생활동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차후에 통합을 하는데 커다란 어떤 그 기반이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게 통합운동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되게 이제 토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뭐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시사점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통합운동을 좀 쭉 하고 있고 우리도 좀 여러 차례 좀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온 곳에서 특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충청도가 좀 통합이 아주 잘 돼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보게 되면 사실은 통합이 1994년도에 처음 됐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했던 행정개편위원회에서 대산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면 이게 좋습니다라고 홍보하고 그리고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통합이 그냥 됐어요. 물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3단계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물론 그 안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많은 홍보물들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시군통합 왜 하려고 하느냐, 시군통합에 따른 국민 무료 해소 대책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설명회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통합이 왜 해야 되는지, 통합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 통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여러 그래서 5개 지역에서 했는데 처음에 4개 지역은 첫 투표에서 다 통과가 됐지만 상하이시는 실패를 했더라고요. 2차까지 갔습니다. 2차 투표까지 가가지고 됐는데 2차 투표 되기까지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홍보 활동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 당시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결국에는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천안은 2차까지 가서 통합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통합을 하는데 단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의하는 단계까지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건의뿐만 아니라 의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아까 제가 자치분권위원회에다가 건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건의가 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도에서는 검토를 해요. 도에서 검토를 하는데 뭘 하냐면 지방의회에서는 결국은 통합에 따라서 지방의회 구조가 바뀌게 되죠. 지방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만 정치권의 이야기도 들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게 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뭐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좀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도의회에서 그러니까 전화는 도에서 의회에다가 의견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도에서 다시 행안부로 올리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 주민들한테도 정치권의 영향력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토론을 통해서 통합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은 홍보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들만 모여가지고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년의 사업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통합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좀 더 우리의 예언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청주 쪽에 여기는 아까는 충남이었다면 청주는 충북이죠. 충북에서는 이제 청주가 94년도부터 실패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 청주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통합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전략을 세우는데 단계적 전략은 이런 전략을 세웠거든요. 1단계부터 4단계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민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우리처럼 민간 중심으로 만든다. 왜? 기존에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첫 번째 실패를 했거든요. 정부가 너무 광합적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한다. 통합을 해서 우리가 진짜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는데 통합을 해서 그때 이제 우려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이 소외된다. 특례가 다 없어진다. 또는 농촌 지역에 오염시설이 들어온다. 뭐 등등 해가지고 도농통합에서 농촌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주도의 통합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그것도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민간 중심의 청주청 하나되기 운동본부라는 게 만들어져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정립이 돼야 된다. 이론 정립 단계입니다. 통합을 하면 장단점이 뭐가 있고, 타 지역의 사례가 어떻게 돼 있고, 국민하고 시민 요구들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농청의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비전 사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통합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통합하고 나서 우리한테 뭐가 생기느냐. 요거에 대한 것들이 신앙 국민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지금 상생교류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그때 좋은 것 같지만 막상 통합의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통합해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있냐. 적립비 청사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런 비전들이 제시가 돼야 된다. 그게 나중에 뭐 달성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통합하기 전에 선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청사이전 문제, 의회 의원수, 뭐 투자계획, 일학시설, 학문시설, 농업정책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 되는 길, 그 책자에 보시게 되면 이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꼭지마다 다. 나름대로 좀 진행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홍보 단계입니다. 주민용 홍보물을 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회 하려고 플라카드 몇 장 중에 수십 장 붙여놓은 알아봤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요즘에도 반상회 합니까? 반상회 있나요? 공사비는 어렵고 통장을 보여서 공주민센터에서 통장을 그걸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네. 배포를 해. 그래야지 관심이 갖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사를 통한 방송, 신문 토론, 또 주민 설명회, 간담회 이것도 이제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 구전 홍보단. 과거에는 말로 막 이게 홍보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왜 통합해야 되는가. 꼭지꼭지 하나씩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 뉴스처럼 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퍼질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 국민들한테 공감이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신앙 국민도 다들 통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가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는 다음 단계는 내년 4년은 홍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홍보를 하려면 그 전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이론이 정립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연도가 안 나는데요. 통합에 따른 이행 결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신앙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 우려하는 사항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통합하면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사인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군 지역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 농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향상에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통합돼가지고 신안군이 소외되지 않고 신안군에게 이런 유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신안군 발전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청원군에 대한 이야기죠. 청원군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국민의 이익이 현재와 같거나 더 많도록 보장이 돼야 된다. 군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래서 흡수 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흡수 통합은 맞고 통합된 이후에도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와 청원군 의회 정수가 각계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상에서 목포시가 의원수가 많으면 결국은 의사결정에서 목포시 위주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신안군이 소외된다. 그래서 그걸 방기하잖아. 그래서 뭐 상임위원회도 위원장을 누가 한다라든지 또 의회의장을 신안군 사람이 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뭐 우리 책에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도권을 청원군에 넘기겠다. 이런 것들을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막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찾아야 돼요. 신안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소외된다고 불이익이 된다고 보는 거, 또 혜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우려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응책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비전 제시하고 공감을 형성해야 된다. 우리 시장이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여기에는 통합을 통한 큰 목표라는 개념이 안 들어있다. 그걸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목표의 비전을 통합을 전제로 해서 크게 좀 이야기를 하고 목표, 신안, 무한을 아우르는 어떤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에 대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의 핵심은 바로 저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야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의 예언을 조금 확장을 해야 되겠다. 자주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별도 활동 계획을 또 세워서 활동을 하자. 기존에 이제 집행 실무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4사람 모여가지고 3개월 동안 어떤 깨지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분과별로 좀 만들어서 각 분과의 활동을 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추진위원회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목포 시내에 있는 시민사회하고도 좀 연대를 시켜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 운동도 지금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신안군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도 같이 아우르고 또 신안군에서도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공론을 좀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이야기 있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저희가 모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제 최근에 주민 여론 조사한 결과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세 이상의 신안군 남녀 32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신안군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326명을 이렇게 이제 표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중치를 줘가지고 조사 결과를 분석해냈습니다. 번역별 조사를 했고요. 사실은 이걸 번역별로 않고 문면으로 하게 되면은 인구가 아주 적은 8등이라든지 뭐 신이라든지 이런 데는 300점 중에서 소수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은 번역별로 분석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문면별 분석했습니다. 먼저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의견은 조사하지를 않았고요. 찬성과 반대는 지금 생각에는 내년 말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지금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두 가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통합의 찬성과 반대를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목포 시민들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목포 시민들은 작년에 그냥 우리 뭡니까 SNS 앱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신안 국민은 설문지를 종이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신안 국민은 종이를 통해서 직접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보시게 되면 약 0.8포인트, 퍼센트포인트가 감소됐고,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1.5%포인트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애매한 입장에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 3.2, 3.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5 된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표본오차가 지금 300명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7이 있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이 그냥 변동이 없다. 작년과 특별히 우리가 3개월 동안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통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 뭐 이렇게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어요. 가능성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3.2%는 조금 올라갔는데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좀 떨어지고 하지만 이것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통합이 가능하다. 하는 측면이 약간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그랬습니다만 이걸 주시면은 굉장히 미약한 차이에서 그래서 한 3.2 정도 5점 척도로 본다면 3.5 보통에서 약간 넘어가는 그 수준입니다.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20, 30대가 높게 나옵니다. 20, 30대가 50대가 제일 낮게 나와요. 50대가 50대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20, 30대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20, 30대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체 인구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신화부는 60대가 절반 이상 차지해요. 아까 인구를 나오고 60대 이상이 51%예요. 하나는 엄청나요. 20, 30대가 다 해봤자 2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별로 보니까 북권이 좀 높게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민자 지도 이런 데는 건립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조금 높게 나오고 이게 뭐 하여튼 제가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부권이 생각보다 반대가 많더라. 근데 남부 중에서도 특히나 신의하이 쪽에서 많잖아. 거기는 지금 연육도 연도도 안 돼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그 원인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많게 나왔어.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자기 의견을 적게 돼 있는데 신의하이 쪽에서는 빨리 자기를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 가능성 측면은 다르게 중부권에서 가능성이 높구나. 중부권이라면 앞에도 천사대교도 네. 앉아. 자,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명별로 보는 것은 별로 불안까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간단하게 운명별 조사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했는데 보시다시피 신의가 좀 낮습니다. 8번은 숫자가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중도 임자. 지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임자 중도가. 제가 사실은 한 380장 정도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60장 정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그 답변을 하지 않다든지 좀 불성실하게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은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응답한 것만 분석을 한 겁니다. 가능성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갑시다게 이 정도니까 맞은 데가 신기하기가 좀 나더라. 그 다음에 통화부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들 생각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통합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통합해서 나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좋아진다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반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홍보를 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특별히 사회자 주제를 하시겠습니다. 듣고 또 스터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하고 오늘 뭐 여론조사 결과는 저도 처음 접했지만 그 청주청원 사례가 우리 방송에서 3월 그런 사례가 아니라 4단계 저희가 그래서 민간중심으로 우리 민간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원리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1단계, 2단계가 올해 또는 내년 또 내후년 초반까지는 이러한 일련 활동들이 전개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3단계 홍보 단계도 같이 분하면서 청주 소원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인 통합의 건의 단계까지 우리가 목포시 70분의 1, 신안군은 20분의 1 주민 청원에 의해서 건의 단계까지 우리가 민간인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과제, 숙제를 갖고 있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론조사, 의식조사 결과를 보니까 작년도 했고 그랬지만 여기에서 뭔가 주요한 키포인트들이 많이 있지 않나 전략 수립에 있어서 그래도 시당국민이 자유로운 그 의식조사에서 그래도 절반의 국민들은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그분 이러한 생각들을 확산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을 전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발표를 듣고 어떤 그 소위나 어떤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기타 말씀도 해 주셔도 되는데, 잠깐 제가 참고할 만한 내용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먹고시 상한가 선정, 통합 선정 추진단과 저희가 약간 미팅을 했는데, 내년에 잠깐 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먹고시나 관광통합 협약 체계를 좀 해서 또 선생자로 해야 되겠다. 또 방송 광고와 언론을 통한 홍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로 아카데미 1기로 했지만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2회 할 것이고, 또 그 각 동별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23개의 도움을 다하는 우리가 번역으로 7개 번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또 토론 및 토론, 여론조사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하겠다. 또 무한반도 통합 관련해서 저희들이 프렌드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하겠다. 그리고 초중고 대상으로 통합의 어떤 방위성과 긍정적인 방안을 할 수 있는 UCC 그리고 공모전도 좀 개최하겠다. 그리고 먹고시와 신안군에서 실과 소동해서 민간 교류 사업이라든가 이명 봉사활동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사회적 자매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내년에 좀 전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어제 논의를 했거든요. 이러한 걸 참고하셔가지고 자유스럽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자유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또 제가 좀 멘붕이 있는데요. 23일 날 그 토론자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일단 마이크를 때릴 준비를 그렇습니까? 그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실은 우리 김정록 교수님께서 지금 강의해 주신 내용이 거의 90%예요. 이 내용을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방법을 정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학계에서 충분하게 결정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 협력단에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방법 방향대로 이제는 좀 빠르게 속도를 좀 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제 생각을 제 나름대로 구성했는데 그게 거의 내용 자체는 90%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하나 걱정을 좀 듭니다. 제 것을 좀 수정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좀 됐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그 우리 아카데미 참여하면서 저도 이제 고향이라든지 또 신앙분들을 접촉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의사를 물어보면 통합이 꼭 필요하다. 이 얘기보다는 그거 꼭 해야 되나?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통합 연대성의 공감대를 어떤 방법으로 담아서 그분들이 통합을 함으로써 이러이러한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자료, 실질적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안들을 저는 다양하게 만들어서 친한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그 교수님 말씀 이제 홍보하는 방법이 이제 찾아가는 이제 동별 또 읍면별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 이런 방법까지도 그거 이제 준비를 했던 내용들인데 저는 이제 교수님 너무 잘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또 다음 마이크.
예, 저는 그 신안 인자면 출신이고 제가 교육 현장에서 38년 근무하다가 4년째 그만뒀습니다. 38년 중에 제가 신안 교육청 관내 교육청에서 보면 관내에서 박사, 인자, 그리고 안자에 근무를 해봤는데 제가 거기서 20년 전에 교육청 통합 일을 한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모임을 제가 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종전에는 그냥 시장이나 군수님이 그냥 하자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주제를 보고 계실까 하면서도 저도 이제 이론이 되면서 지금 어느 모임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우리 교수님 나와서 하셨고 지역청별, 지역 시군별로 여론조사도 보니까 거의 지금 제 생각으로 맞습니다. 목포와 왕래가 많으면 찬성을 합니다. 지금 같은 거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무안하고 목포가 더 멋있습니다. 중립투표를 하는데 신안은 오히려 지금 더 반대가 많습니다. 그 정도 나이를 먹었다는 결론이고요.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 사람들 그 필요성을 제가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했을 때 가장 저희들 민간 중심에서도 실험 분도라고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공무원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3년간 그 설득을 하러 방위원회 가서 학교 공적 통합을 하는데 저희들 청에서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거꾸로 신안군에서는 신안군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야 되고 저희가 최근에 듣기로는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유튜브 단장이나 계시는데 저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신안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말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군에 계신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고 저희들이 민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 통합이 됐을 때 신안군에서 지금 그 법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그건 저는 적극 혜택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금 제도를 지금 다 혜택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목포에 사시면서 그 신안과 주소를 넣는 이유는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똑같은 것을 했을 때 통합을 했을 때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 해줘야 그분들이 찬성을 하면서 왕래를 하신 분들이 또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빨리 가고 저희들이 이제 민간 단체에 있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을 그 출마 희망자들, 예정자들을 모셔놓고 초청 거리를 하고 조금 더 하면 우리가 그 낙선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강하게 예를 들어서 통합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출마하면서 그걸로 당선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신안군 그 제목 신안 향후회가 있습니다. 그 보면 그거가 그 지역별로 구성이 잘 됐는데 거기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그 각 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 들으면서 다시 한번 통합에 대한 그 이론 정리를 우리가 스스로 좀 다질 수가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그 가능성이 44.몇%가 나오죠. 지금 딱 그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이제 50.9%인데 가능성이 44.1%거든요. 딱 거기에 지금 투표를 하더라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6%나 7%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홍보 또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좀 해소시키면서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저는 어제도 이제 우리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려되는 사항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이런 혜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없어지지 않고 이제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런 다 해봐야 쟁점 한 10개 이쪽 저쪽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한 가장 우려되는 쟁점들을 한 장짜리 이 종이로 탁 리플을 만들어서 그걸 좀 그걸 가지고 또 설득시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게 제일 빨리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4 개는 14개를 좀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서 한 뭐 이제 팜플렛 같이 한 뭐 몇 페이지 좀 되는 그거를 좀 후속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이것도 뭐 전에 계속 나왔던 건데 화장장이 지금 그 신안군하고 이제 국민하고 목포 시민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게 신안 국민도 똑같이 받으면 그 경영이나 운영상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마이너스가 나고 통합 효과가 그걸 상쇄할 수가 있다면 그걸 좀 빨리라도 이렇게 좀 같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더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조례 개정 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좀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의원들 설득해서 그런 거를 좀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거를 이렇게 하나씩 내놔야 이게 좀 더 우리 진실성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액만큼 신안군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보존을 해주고 또 지금 추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모관도 실은 우리 이제 목포 시민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신안군 같은 경우 50만 원 자기 개인 부담 250만 원 신안군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 훨씬 더 신안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제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어떤 방법 또 우리가 이제 좀 참고 자료로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정치권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체가 이제 감이 아닌 민간 주도형으로 지금 일단 방향 설정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민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것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분명히 이제 사업단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들 지금 계시지만 신안군이나 목포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 부생들 많이 계시지만 과연 통합에 얼마나 많아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얼마만큼의 호감도를 갖고 있느냐, 또 적극성을 갖고 있느냐, 진짜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의 영역으로 본다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갈수록 끊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과거 다시 해결해버리는 그런 또 역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 단체의 그 영역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주민투표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면 오히려 그 방법이 이제는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를 수가 있겠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한번 기획단에서 생각해 주시죠. 저는 우리 통합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보자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전차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게 과연 우리 통합을 하려면 비전이 아닌가? 이 비전이 아직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안설을 하고 있거든요. 비전에 대한 것을 또 통합에 대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의 절차 그리고 이 통합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 이 네 가지의 어떤 것을 갖다가 뽑아야 되는데 요 파트가 좀 빠져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또 저희 추진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정부한다고 하면 이 비전이나 목표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는 기사도 또 공문한다는 기사를 하더라도 이 비전과 목표를 잡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좀 여러 가지 다 있고
통합 이후에 문제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을 빼자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과연 통합선을 언제쯤 하겠는가? 그리고 또 통합을 정비를 조리할 때 언제쯤 하겠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통합 출범을 언제 하겠는가? 대략 우리가 꼭 맞추지 않지만 그런 절차적과 그 기간을 정해놓고 이런 노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뭐 절차를 하자, 뭐 하자, 물론 이게 중요한다면 그 전에 먼저 성결할 것이 비전, 목표, 절차, 그리고 기대 효과. 요것을 우리가 뼈대를 딱 갖춰놓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것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면서 이게 비전과 목표를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좀 더 이게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내년 초에는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도 출신이거든요. 네. 지도 출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창 때부터 수원에서 근무를 하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시골 저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쇼핑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많이 있다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도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그 군수님들 좀 해가지고 소통도 많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지원도 좀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했고 걔도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고향에 가면 많이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통합에 대해서 찬성은 하긴 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을 해야 될까 했더니 자기도 뭐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되게 되겠어요? 그 말이 좀 내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북부 쪽에는 지금 뭐 내가 봐도 사람들이 뭐 태양광 넣고 뭐 풍력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뭐 마음 든든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던데 막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설득해야 되겠지만 젊은이들한테도 상당한 비전이 좀 있어야 그 사람들도 막 오히려 그 젊은이들이 더 낫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저도 이제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 그 모임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상시적으로 말했던 게 아니고 모임에 가서 이제 이러 해가지고 이제 이런 모임에 가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했더니 의외로 다 좋아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도 양회를 보면은 지도 양회장도 해봤고 뭐 청년회장도 하고 뭐 군의양회장도 해봤지만 어른들한테 이렇게 뭐 선뜻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도 고향 신안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전부 다 해당이 되니까 그걸 충분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그걸 싹 하면은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한번 활동하겠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그건 이제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앞으로 저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제 고향이 자은입니다. 자은이다 보니까 늘 자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보면 지금 목포시만 그렇지 않고 다른 기관, 전남도청이나 뭐 도의회나 전라남 도교육청이나 목포교육청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 자은 쪽 아마도 호텔이라는 것이 2월 2일 쪽에 이 행사를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게 생기면 이 통합카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라든가 그걸 많이 보고 이렇게 통합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런 좀 접목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다시 말해서 목포에서만 우리가 이 통합 추진의 이 활동을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좀 여유가 된다면은 뭐 남아도 어떻게나 이렇게 하루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뭐 사학의 면 앞에도 입구에다가 걸어놓는다든가 단 전제 조건이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방송에 나간다니까 그걸 나가게 생기면은 우리 모임도 한번 방카드에 몇 군데 걸어놓고 하면은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신 걸 다들 들었는데요. 저희는 내년부터 또 우리가 조직 개편이 앞전에 임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악권 추진단으로 됐지 않습니까? 한 여자들 거예요. 선악권 통합 성장 가지고 추진단으로 해서 여자들은 제일 길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임시 분리가 상설기구로 돼가지고 이제 큰 목포 기획단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네, 큰 목포 기획단. 아까 우리 김병현 교수님 보니까 큰 목포 안에 비전이 청년이 찾아오는 큰 목포 있는데 안 심어졌다. 아파트 통합이 위한 것이 그래서 있는데 이제 큰 목포 기획단으로 해서 아마 선악권을 하다 보니까 저기 의회 쪽이나 언론 쪽에서 선악권이라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한반도 통합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업무가 있어요. 무한반도 통합하고 의대 유치하고. 한데 이게 너네가 선악권 추진하니까 선악권으로 그래갖고 이쪽 가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많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는 최종적으로 큰 목포 기획단으로 이제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도 이제 저희가 그 전까지는 다른 데 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목표성권도 있고 정책적으로 이제 한시기구로 정식적으로 이제 한시기구는 정식적인 기구예요. 정식적으로 이제 승인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TF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쓰다가 알았던데 저희도 이제 우리 목포시장 통합추진위원회 이게 시스템을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계속 했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정관에 의해서 우리 따라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정관회가 이 추진한 통합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저 아침에도 제가 아니 위원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좀 해가지고 좀 위원회는 책임적으로 해야겠다 하고 나서 이게 의회에서도 하는 말씀이 목포시만 오잖냐 이 말이에요. 신안군 오잖냐 자꾸 물어봐요. 이번에는 신안군 예산편성 얼마 되느냐. 근데 신안군 예산편성 아까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애들은 우리랑 같이 했던 것들은 얼마 되지만은 또 예산들을 홍보비 같은 것도 풀어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네 좀 생각하니까 그 풀에서 쓸 수 있다. 그 기획홍보시장님이 그렇게 말해서 거기도 통합적으로 해서 한 2억 2천 정도를 제가 세운 걸로 보고 있어요. 신안군에서 네. 근데 제가 이제 홍보비가 많이 있어요. 아니, 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지금도 의회나 다른 분들은 하는 말이 일방적인 물금하지 마라. 우리가 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안군도 같이 활동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또 형님이고 또 우리는 신안군은 좀 우리가 좀 끌어내야 되지 않냐. 그럼 반대 또 앞전에 다섯 번째 마지막째 5차 때 통합 주민투표 했었지만은 처음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가 신안군 반대가 한 50%가 나왔지만은 목포시장 했을 때가 52%가 몇 프로 나왔더라고요. 막 그렇게 돼서 그분들 우리 목포 시민들은 지금도 이제 아까 대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시민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집단도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저희는 공무원 집단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공무원 집단을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이 사람들은 무시로 했으니까 놔두자. 그 이후 통합시장 이후부터 그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자. 그런 방식은 좀 있습니다. 인사하는 방식은.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논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최 교수님이 말했지만은
로드맵을 했지만은 우리가 로드맵이 한 4단계로 잡아놨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 1년이 되려면 2년이 되려면 저는 실내 형성기 그 전까지는 6차례 했지만은 6차례 통합 시도하고 5번은 주민 투표해가지고 실패했지만은 이제 그것은 이제 무한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만 하고 또 공무원 듣기로 하다 보니고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 통합, 흡수 통합을 안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 쪽에서는. 그냥 공개동 요즘에는. 그리고 또 전번에 제가 말이 안 하지만은 우리 읍면하고 통합을 통합한 때를 몇 번 찾아가봤거든요. 그분들 말씀하신 게 왜 그리 목표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목표시를. 특히 공무원들도 하고 자생정책 하신 분들, 좀 그 동네에서 유지하는 분들이 목표시를 경쟁력 있는 경쟁 상대로 우리가 같이 살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시 너네 내일 모레 우리가 자립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는 임금위원회에서도 1위 했지만 지금 식단위에서도 4번째가 들어가고 또 재정 자립도 같은 게 보시면은 우리가 좀 처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면접 같은 게 정부에서 교부금 같은 거 주다 보면은 면접 대입해주는데 면접 제한의 요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만 많고 인구 밀집도만 많고 땅이 적어요. 그러니까 배내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잘 안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좀 아쉽다. 그러면서 의의다가도 자꾸 말하는데 그걸 이분들은 이제 정치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일 모레 또 총선이 있지만은 이분들 총선하지만은 통합적인 잘 안 나오고 의대수 쪽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또 그래서 저희가 막 또 돌아가지만은 조직 정비를 꼭 하셔야 되겠죠. 조직 정비를 잠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하면서 위원회에서는 뭔 역할을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는 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밑에 실무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실무위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인물 이번에 하시나게 주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해야 우리가 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신안에다가도 우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니까 너네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한 것처럼 이제 하장장 강기도라는 계시는데요. 저는 신안에서 본 적이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일방적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비전 제시하기 위해서 목포하고 신안하고 5천만 원씩 각 예산 편성해갖고 이제 처음에 통합이 되면은 과연 무엇이 되겠냐. 그걸 저도 몰라요. 얼른 그래서 누가 물어보네요. 통합이 되면은 시당군 찾아가 밤에 어르신들한테 뭘 할 것인가 말을 하니까 무엇이 좋다냐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상반기 때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통합 제시 같은 거, 비전 제시나 아니면 목표 같은 걸 한번 자꾸 저희도 그걸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걸 도출해가지고 하고 또 저희가 말한 것처럼 로드맵을 만든다 하면은 로드맵에가 이제 시기 같은 거 나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나 왜 그러냐면 저희 목포시만 이게 목포시만 끝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요. 신화군이라는 상대방이. 그래서 이 신화군청하고 이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너네 우리 5천만 원 예산 편성할 테니까 영역도 같이 편성하자. 그래가지고 그 영역 개가가 나오면은 이 개가가 맞아. 그래서 저희도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분들하고 이야기했지만은 관광 쪽 문화예술, 김덕 교수님도 개발이 나타나요. 문화예술 관광 파트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경제력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 공동체를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여기 평화라 이거 여기 나왔지 않냐. 그래서 시간을 계속 띵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제를 이번 내년에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신뢰 형성하면서 시간을 계속 빼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재 통합한 것이 자매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행정 우리 동하고 신안하고 14개 연면이 있지만은 10개까지는 했어요. 어저께인가 신안 흑산하고 하려겠는데 지부되어가지고 흑산들이 한 10분 정도가 나오시려고 했는데 못 나오셨거든요. 이제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엊그저께인가 또 화요일날인가 신림에 가다가 배를 향할 뻔했습니다. 난강에서 행선을 구수님이 행선을 빼줍니다. 행선을 타고 난강에서 신림에 40분 걸리는 거죠. 20분 정도 갔는데 위에서 설명이잖아.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배를 향하자 하니까 부면장이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주민 다 됐는데 세팅돼 있는데 향하면 우리 주민들 어떻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도착하면 하나입니다 하고 가서 행사 치르고 다시 와서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김 교수님한테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했다 하니까 저는 이제 김 교수님께서 이번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필요성하고 가정 제시예요. 통합이 되면은 막 다시 통합해서 막 그런 요소가 아니고 필요성하고 가능 제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뭐 통합 찬성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이게 과연 밖으로 대입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20분 만든다 하는데 20분을 한번 오늘 참고만 하시고 그냥 내려놓고 가셨다가 또 23일 날 할 때 그때 다시 또 한다 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는 필요성하고 가능성만 봤는데 이 사람들은 통합이냐 찬성이냐 하느냐 이렇게 물고 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저희가 또 내년도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차적으로 이제 저희도 어저께 이야기했지만 그 용역을 빠른 시일에 맞춰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피난구를 땡기면서 하나씩 풀어가고 겁니다. 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통하고 은변하고 하지만은 우리 통에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잘하신가 봐요. 아까 표현하지만 20대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는 신학원 같은 경우는 50대가 좀 안정화된 단계지만은 어르신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경로당을 공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공로당이 신호당을 가니까 14개가 있는데 경로당 걸로 떡을 다 갖다 줬어요. 경로당 거래하고 또 암세명 같은 경우는 시계 하나 딱 해가지고 자매적으로 한다고 해갖고 몇월 몇자 했고 장면이다. 장면. 그렇게 갖다 줬어요. 그분들이 자매장이나 이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경로당 가셔서 그 어르신들하고 하니까 박수치고 좀 놀아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저희가 막 급하게 그런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시고 또 총주의하고 또 우리 시하고 연결해서 하나씩 하시게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조직 세팅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실무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수님은 4개 오려고 했지만 5개 오려고 제가 잡아놨거든요. 한 분들한테 선별로, 은면별로 한 2분 정도 된다 하면은 우리 통치위원회하고 해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통치위원회 위원이다 해가지고 명함 같은 것도 홍보위원으로 활동에 전달하면서 이렇게 하자. 아까 말씀하신 게 좋았더라고요. 만나다 보면은 마음내가 있다 보면은 통화하니 필요성이 있다. 그게 진짜 좋은 말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게끔 하고 그렇게 연락을 할 계획입니다. 좀 길었죠. 메탈 마무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좀 더 가서 하셔야 되고 그분들도 이렇게 통시에서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단장이 나와서 해라 그 말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하고 또 그분들을 좀 인상관계로 좀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주민들 시민들하고는 왜 그러냐면은 의 기간에는 안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목표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은 전략상 너무 지금 살살 신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시키려고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난다고요? 안 만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회기 기간에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아직 화요일날 끝나요. 월요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하시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포럼이나 설명회 같은 거 있을 때도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아군들하고만 좀 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좋아하는 언론들을 의원들을 꼭 참여시켜줘요. 저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23일날 우리 지금 토론회가 초청장을 보냈죠. 그때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라고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말이 저는 집행부예요. 의회 직원이 아니에요. 의회하고 제가 해보는 집행이 틀립니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하겠지만은 우리 추진위에 대해서 좀
약간의 어떤 디스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을 때 그때 단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할 게 아니에요. 그 의원들이. 그러면 아주 설명할 그 기회를 좀 주라 하더라. 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 했을 때 네. 단장이 나서십시오 이거예요. 저기 대표 저기 행정기구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나와서 하라고. 그 이제 시의회와의 어떤 그 이해과정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의 또 네트워크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너무 그 강직되고 그 포멀한 그런 자리보다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한번 만나는 편견의 시간 만나는 자리를 저희가 추진해 보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그 한번보 기획단에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강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해주셨고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만남 속에서 이런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격식을 차리고 이런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좀 더 집중적이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특히나 오울 아카데미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의견들은 지금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활동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안의 어떤 통합 마인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게 아마 기결되고 가장 주요 과제,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워크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